자, 이번 시간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자의 극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 시간에 배웠던 분자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38페이지에 연습 문제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거냐면, 자, 여기에 지금 분자 모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루이스 구조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수 요 표현보다는 요거를 지우고 어떻게 다시 쓸 거냐면,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 자, 요렇게 수정할게요.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 그리고 위에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 자, 요렇게 했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두 개가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분자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자, 여기 공유 전자쌍수는 사실 결합선수와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eF2가 나와 있는데요.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비공유 전자쌍수를 다 표시해야 되겠죠? 자, 베릴륨은 더 이상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플로린의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3개, 여기에도 3개. 이렇게 그려줘야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이게 6이 아니고 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원래 6이었던 것은 그냥 전체를 다 취급했는데, 지금 내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중심 원자 부분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공유 전자쌍수는 결합선수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는 지금 베릴륨이 플로린 2개와 결합해 있죠. 2개. 이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0이고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가 2면 이때는 직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BCl3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자, 붕소, 그리고 염소, 비공유 전자쌍수 3개씩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없고, 공유 전자쌍수는 3입니다. 결합선이 하나, 둘, 3개인 거죠.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가 지금 염소 3개와 결합해 있습니다. 3. 자, 요렇게 되면, 자,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가 3이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0이면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됩니다. 이때 결합각은 여기가 120도가 됩니다. 이번에 CH4 메테인이죠.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탄소, 그리고 수소 4개 됩니다. 사실 요건 평면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정사면체 형태로 생겼죠. 자, 여기 사실 이제 정사면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먼저 채우고 써봅시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없어요. 0이고, 공유 전자쌍수, 결합선수는 4개. 그 다음에 결합한 원자수 4개죠. 자, 여기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가 4개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0이면, 이때는 사면체형 되는데, 그게 모두 다 4개가 다 똑같다면 정을 붙이죠. 정사면체. 이때 결합각은 109.5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암모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있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하나가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 1개,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는 3개. 그 다음에 3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 수가 3이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1이면 이때 모양은 삼각뿔형입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쌍수가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합각이 109.5도보다 줄어서 107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물. 자, 물의 경우는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하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가 나타납니다. 공유 전자쌍수는 결합산수 2개죠.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 2개입니다. 자,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수 2개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면 분자 구조는 구분형으로 나타납니다. 구분형. 그 다음에 결합각은 더 줄어서 104.5도.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분자의 극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번 시간은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달라지는 것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자 구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극성, 무극성이라는 게 나왔었죠. 앞에서 나온 극성, 무극성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왔었어요. 자, 요거와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 원자 2개가 딱 결합한 거, 거기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살펴보는 거고, 이거는 분자는 원자 2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아주 여러 개,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커다란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모아서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분자를 이룰 때, 자,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은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 이거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지금 극성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극성 공유결합을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을 나타낼까? 즉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녀석들은 다 극성 분자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예시가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나온 예시는 자, 수소예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 있죠. 그럼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인가요? 이 결합, 같은 원자끼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수소 2개, 2원자 분자면서 이렇게 무극성 공유결합밖에 없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분자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무극성 분자. 근데 이 경우는 뭔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 자, 플로린이랑 베릴륨이랑 결합해 있어요. 요거는 다른 원자끼리 결합돼 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는 전기음성도를 적어 봐야 되겠죠. 플로린의 전기음성도 4.0, 베릴륨 외우고 있나요? 외워보라고 했는데 1.5입니다. 자, 그러니까 플로린이 더 크죠.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 그때 쌍극자 모멘트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보게 되면, 자, 이 쌍극자 모멘트는 일종의 벡터에 해당합니다. 벡터. 여러분들 벡터 압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이런 것들을 벡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은 힘의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죠. 이런 거. 아니면 지금 하는
쌍극자 모멘트. 요거는 이게 전기음성도 차가 크면 더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나죠. 그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지금 이쪽 플로린 쪽, 이쪽 플로린 쪽, 이 반대 방향이죠. 방향과 크기를 함께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마치 힘처럼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치 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힘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면 이 물체는 양쪽으로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 버려요. 상쇄된다. 그렇게 되면 이때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서도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다 보니 무극성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옆에 BCl3도 한번 볼게요. 자, BCl3에 지금 여기 B와 Cl 사이의 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죠. 여기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자, 그러면 요거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내볼까요? 자, 붕소보다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거를 지금 여기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곳에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세 개를 합쳐보려고 해요. 자, 이거 합치는 방법은 두 개씩 합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한번 합쳐볼게요. 자, 어떻게 합치냐? 자, 벡터 두 개를 합칠 때는 평형사변형을 그립니다. 자, 평형사변형을,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요거 평형사변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것과 요것의 합은 그 대각선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길이가. 요것과 이것이 또 완전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아졌죠. 마치 이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빵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도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하면 얘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이 나와 있는데요. H2O, 물의 경우에. 자, 산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인가요? 3.5죠. 수소는 2.1입니다. 2.1. 그러면 산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 두 개 합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 벡터 두 개를 합칠 때는 여기 있는 벡터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옮겨보면, 자, 요거 평형사변형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방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요게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0인가요? 남았죠?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으로 나타나면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으로 나타나면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되면, 즉 0이 아니라면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어떤 경우에 극성이고 무극성 분자냐? 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여기 2원자 분자, 여기 숫자 2의 의미예요. 2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자,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게 되면 그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원자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결합 자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극성 공유결합만 딱 한 개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요 경우 얘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H2 아니면 뭐 O2, N2, F2, I2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HCl이라든지 HF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밖에 없어. 자,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이죠. 수소보다 염소가 더 쌍극자 모멘트, 아니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HF도 마찬가지죠. 자,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만 딱 하나 가지죠. 이럴 때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경우에는 결합이 2개 이상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결합의 극성들을 다 쌍극자 모멘트로 취급을 해서 벡터 합을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물 경우에 앞에서 했는데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 요렇게 나타나죠. 자,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거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면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남아있다. 라면 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 분자의 경우 이 분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건 사실 평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보는 것과 이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만들어 봤냐? 암모니아 때문에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암모니아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위에서 딱 봤을 때 어떻게 요 세 개가 완전히 정삼각형처럼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러면 마치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BCl3와 같은 느낌이죠. 아까 이 BCl3는 어땠어요? 무극성 분자라고 했죠. 자, 무극성 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는 요렇게 옆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보게 되면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비스듬하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좀 더 이쪽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쌍극자 모멘트가 남아 있어요. 다 합치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한 평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의 경우도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질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남아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서도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어서 암모니아는 상쇄가 다 안 된 거죠. 다 상쇄가 된다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예가 앞에서 살펴봤던 BeF2, BCl3.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 메테인 분자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메테인 보세요. 정사면체, 완전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놔도 정사면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메테인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쌍극자 모멘트가 다 상쇄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0이 됩니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요 경우. 자, 쌍극자 모멘트 이쪽으로,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그다음에 이쪽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가는 거. 이 두 개의 방향이 완전 반대에다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상쇄가 되면서 요것도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BeF2, BCl3, CH4, CO2 같은 경우에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공통점. 이게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 구조 자체가 대칭성이 큰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다 상쇄돼서 합이 0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3Cl의 경우에는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CH3Cl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메테인에서 H 대신 Cl이 하나 붙은 거죠. 자, 여기 메테인이 있는데 이 메테인 대신 메테인에 있는 이 수소 하나 대신 여기 수소 하나 대신 염소 같은 게 붙어 있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얘는 완전 대칭 구조를 가진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탄소에 수소, 여기에 염소 이렇게 붙게 되면 자, 쌍극자 모멘트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저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CH3Cl은 극성 분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극성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와 어떤 성질이 다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장을 넘겨서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자, 이게 1, 2, 3이 있어요. 1, 2, 3.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바로 정기적 성질입니다. 자, 극성 분자는 전하 분포가 치우쳐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극성 분자는 전하 분포가 치우쳐져 있다. 자, 극성 분자 아까 H2O 있었죠? 자, 이런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자, 여기에서 쌍극자 모멘트 표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쪽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산소 쪽은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죠. 요런 양전하, 음전하, 전하 분포가 치우쳐져 있다. 한쪽으로 몰려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극성을 띠는 기체 분자를 만약에 전기장 속에 넣게 되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요. 자,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극성 기체 분자들이에요. 요게 전기장 속에 들어있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러면 이 분자에서 델타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극 방향으로, 델타 플러스 쪽은 플러스극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형태로 딱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극성 분자는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 또 다른 예시로, 이 정기적 성질의 또 다른 예시로 여기에 극성을 띠는 액체 물질, 대표적인 예로 물이죠. 물을 뷰렛에 넣어서 천천히 쫄물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대어 보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린다. 자, 요거는 실험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줄기를 틀고 그냥 이 볼펜을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물줄기에 변화가 없죠? 자, 이번에는 이 볼펜을 머리에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문지르게 되면
이 볼펜이 대전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줄기에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자, 휘어지는 게 아주 잘 보이죠? 자, 실험에서 살펴보니까 이 대전체에 물이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왜 끌려가는 것이냐? 자, 여기서는 풍선이 있는데, 풍선하고 털가죽하고 사실 문지르게 되면, 풍선 쪽은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고, 이 털가죽은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든, 플러스를 띠든, 물줄기가 지금 끌려가게 되는 거죠. 끌려가요. 밀어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쪽에도 보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끌려가냐? 이쪽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물의 플러스 부분인 수소 쪽이 이 마이너스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배열되게 돼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배열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요. 자,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극인 털가죽을 갖다 대게 되면, 자, 플러스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이너스가 좋아하겠죠. 물 분자의 델타 마이너스 쪽, 산소 쪽으로 이렇게 배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역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역시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가요. 항상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전체 쪽으로 끌린다.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이거는 이용결합 물질이나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반대로 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아요. 무극성 분자도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아이고, 극성을 먼저 쓸려 했는데,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은 극성 분자예요. 극성인데 물이랑 잘 섞여요. 물은 극성이거든요. 잘 섞여요. 그런데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극성인 물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헥세인은 이 용매예요. 얘도 그 액체예요. 여기에는 뭐가 잘 녹아 들어가냐? 어떤 분자가 녹아 들어갈 수 있냐? 무극성 분자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2 앞에서 I2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극성인 헥세인과 잘 섞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 자, 세 번째 성질은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의 경우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분자의 극성이 커요. 극성이 크다는 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굉장히 세게 작용한다. 그러면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길 수 있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정기적인 인력이 커지게 됩니다. 정기적 인력이 커지게 되면 분자끼리 굉장히 잘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꽉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런 녀석을 떼어내려면, 즉 녹이거나 끓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메테인. 아까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였죠? 무극성 분자. 메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161도씨. 근데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였죠? 암모니아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33도씨.
자, 암모니아의 끓는 점이 메테인의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